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의 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이번에 제가 궁금한 게 풍치인데요. 풍치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풍치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썼던 말인데, 풍치, 잇몸병, 치주질환 또는 치은염, 이게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잇몸병을 치주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치주질환이 좀 덜하면, 심하지 않을 때는 치은염, 그리고 심해지면 치주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은 용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풍치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풍치의 원인은 결국에는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인데, 이 세균들이 어디서 생겼냐면은 우리 입속에 항상 살고 있는 상주균들이에요. 얘네들은 항상 원래부터 우리 입속에 있었던 애들이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먹고 플라그가 생기잖아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 이 플라그들을 잘 제거를 안 해주면은 그 플라그에 칼슘이나 인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석회화가 됩니다. 단단하게 굳기 시작을 해요. 굳게 되면은 그 굳은 부분에 잇몸병 균들이나 뭐 그 외의 균들이 달라붙으면, 그때부터는 양치를 아무리 잘하셔도 이 치석들이 양치질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이 균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치석들이 굉장히 커지고 또 뿌리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깊은 부분까지 균들이 도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플라그 있을 때 잘 제거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잘 받으시는 거. 치석이 잘 생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양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체질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 속에 미네랄들이 많은 분들은 치석이 좀 잘 생겨요. 석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내가 치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치열이 불규칙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이를 안 닦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아무리 잘 닦아도 안 닦이는 데들이 있고, 그런데 플라그와 치석들은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풍치가 생기는 그 증상이 있을까요? 이가 아픈 거나 잇몸이 아픈 거를 구별을 조금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느끼시기에 가장 쉬운 거는 양치할 때 피나는 증상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조금 심해지면은 이가 시릴 때가 있어요. 이 시리다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이 시리다와 시큰하다를 같이 쓰는데,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뼈가 시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시죠. 우리나라 분들은 뼈에 대한 증상들은 시리다라는 표현을 전통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치주질환은 뼈가 녹는 병이라고, 잇몸뼈가 녹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잇몸뼈가 녹았을 때 이 힘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니까 시큰하다, 이런 시리다, 이런 표현을 좀 사용을 하세요. 찬 거 먹었을 때 이가 시리면은 시린 게 맞고요. 뭔가 씹었을 때 시린 느낌을 받으시면 시큰하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잇몸병은 뭔가 씹었을 때 시큰한 느낌을 좀 받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잇몸에 조금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 중에는 이가 아픈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것들은 본인이 자가진단보다는 이제 이상이 있으면 치과 가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잇몸병이 꽤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다고 들었거든요. 잇몸을 뚫고 치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치아를 타고는 균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잇몸병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증상이 되는 거죠. 거기를 막아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누수가 있어요. 그 누수의 틈들을 타고 균들이 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인데, 그럼 치료 자체는 되게 쉽지 않나요? 치료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잇몸병 같은 경우에는 최선의 방법이 현재 상태로 잡아두든가, 차선의 방법은 나빠지는 속도를 좀 늦춰갖고 수명을 조금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려요. 잇몸병은 굉장히 재발도 작고 치료도 사실 좀 잘 안 되는, 그냥 평생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완전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어떤 증상이에요? 최악의 상태로 가면은 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이가 정말 심하게 흔들리시는 분들은 뼈가 다 녹아서 이가 그냥 살에만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치 우리 육지 빠질 때 이렇게 잡으면 흔들흔들 하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치과 오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발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잇몸은 이미 이게 안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거 임플란트를 박아 넣는다 해서 이 임플란트는 멀쩡히 있나요? 좋은 말씀인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충치는 안 생기지만 내이빨도 그렇고 임플란트도 그렇고 잇몸에 박혀 있어서 잇몸병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잇몸 안 좋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못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장년층 이상 되신 분들이 잇 빼는 주 원인은 잇몸이 안 좋아서 이를 빼시는 건데, 물론 잇몸뼈가 다 녹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의 많은 경우 잇몸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식을 진행하면 또 건강한 잇몸으로 살 수 있는. 완전히 100%의 잇몸을 회복시키는 건 아니고요. 임플란트 못할 정도의 상태를 임플란트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안 걸리는 게 최선이긴 한데 안 걸릴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살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할 수밖에는 없고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대신 최대한 예방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집에서 치간 칫솔이나 치실 잘 써주시고 양치 잘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치과 가서 스케일링 잘 받으시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자,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치석 풍치에 대한 부분들 또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풍치는 정말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 국민의 거의 80~90%는 다 갖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